여러분, 혹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믿고 계세요? 아주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더 집중해서 들으세요. 왜냐면 오늘 주인공 순희 씨도 그랬거든요. 남편을 굳건하게 믿었어요. 흔들림 없이요. 근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어디서요? 차 블랙박스 화면 앞에서요. 차를 긁고 간 사람 잡으려다가 전혀 다른 걸 잡아버린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딱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절대 후회 안 하세요.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 한 번 더 꼭 안아주고 싶으실 거예요. 왜 그런지는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그 여름이에요. 경기도의 한 작은 동네 주택가 사이에 자그마한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간판은 오래됐지만 정갈하고 메뉴판은 손으로 직접 쓴 글씨로 가득했고 문을 열면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확 풍기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 식당의 이름은 지금 제가 임의로 그냥 우리 집 밥상이라고 부를게요. 어떤가요? 이름이 딱 맞죠? 동네 사람들이 집밥 먹고 싶을 때 찾아오는 그런 곳이요.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바로 그 아주머니예요. 순희 씨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식당의 진짜 주인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 보고, 육수 끓이고, 반찬 준비하고, 손님 받고, 설거지하고, 마감하고, 자정 넘어서야 눕는 사람이었어요. 쉬는 날도 거의 없었고, 아파도 그냥 일했고, 힘들어도 웃으면서 손님한테 반찬 더 드리던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한 명씩은 꼭 계시죠? 네, 우리 엄마들, 우리 아내들, 우리 할머니들이 다 이런 분들이에요. 제동 씨는요, 솔직히 말하면 순희 씨만큼은 아니었어요. 물론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무거운 거 나르고 배달도 다니고 손님 응대도 했죠. 근데 뭔가 늘 조금 부족했어요. 눈치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금 편한 것만 골라 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 시대의 남편들이 다 그랬잖아요.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보면 영 아닌 그런 스타일이요. 근데 순희 씨는 그래도 참았어요. 내 남편이니까 같이 꾸려가는 거니까 식당이 잘 돼야 하니까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았죠. 그런데 그 여름이 왔어요. 15년 전 7월이었대요. 장마가 끝나고 갑자기 폭염이 시작되던 그 여름이요. 순희 씨는 기억해요. 그 여름의 더위를. 에어컨도 시원치 않고 주방은 펄펄 끓고 손님은 줄어들고 몸은 천근만근이던 그 여름을요. 바로 그 여름에 제동 씨가 말했어요. 나 며칠 시댁에 좀 다녀와야겠어. 무슨 일이냐고 순희 씨가 물었죠. 아버지가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어머니가 혼자 모시기 힘드시대. 그래서 며칠 있다 와야 할 것 같아. 순희 씨는 알겠다고 했어요. 어쩌겠어요. 시부모님 일인데.
당신 다녀오라고. 나는 여기 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제동 씨는 짐을 쌌어요. 여름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 챙겨서 차 끌고 내려갔죠. 그날부터 순희 씨는 혼자였어요. 혼자서 식당을 열고, 혼자서 손님 받고, 혼자서 문 닫고. 힘들었냐고요? 당연히 힘들었죠. 근데 순희 씨는 내색을 안 했어요. 그냥 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순희 씨가 시장 볼 것들을 메모지에 적으면서 주차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차를 보는 순간 딱 멈춰버렸어요. 차에 기스가 나 있었기 때문이지요. 앞 범퍼 옆쪽으로 길게, 아주 선명하게 누군가가 긁고 간 흔적이 쭉 나 있었어요. 처음엔 눈을 비볐대요. 내 눈이 잘못 본 건가 싶어서요. 근데 아니에요. 긁혔어요. 확실히 긁혔어요. 흠집이 선명하게 나 있고 상대차 도색이 조금 묻어 있기까지 했어요. 순희 씨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일단 손으로 그 기스를 쓱 만져봤대요. 손끝으로 훑으면서 얼마나 깊이 긁혔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들고 주차장 주변을 쭉 훑어봤대요. 그리고는 입에서 나온 말이 이랬대요. 아이고, 긁고 그냥 가? 이 사람이?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들리세요? 황당함, 억울함, 분노, 그리고 뭔가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까지요. 순희 씨는 바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한테 전화하려고요. 근데 잠깐 생각하다가 다시 폰을 집어넣었어요. 말해봤자 뭐해. 저 멀리 시댁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각난 게 바로 블랙박스였어요. 우리 차에 블랙박스 달려있잖아. 그게 다 찍혔을 거야. 찍힌 거 보면 어떤 차가 긁었는지 나오겠지. 번호판이라도 나오면 연락할 수 있잖아. 완벽한 생각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순희 씨가 블랙박스를 한 번도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달린 건 알아요. 앞 유리에 붙어 있는 거 맨날 봤으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꺼내서 어떻게 보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달아놓은 거라서 남편만 알고 있었던 거죠. 순희 씨는 잠깐 서서 생각했어요. 어쩌지? 남편한테 물어볼까? 아니, 그냥 이 사람 부르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옆 카센터 청년이었어요. 순희 씨 식당 바로 옆에 카센터가 하나 있었어요. 동네에서 꽤 오래된 카센터였는데 거기 젊은 청년이 일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제가 오늘 민준이라고 부를게요. 25이나 됐을까? 아직 앳된 얼굴에 항상 작업복에 기름 묻히고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민준이는 순희 씨 식당 단골이었어요. 점심시간이면 꼭 와서 밥 먹고 갔거든요. 혼자 먹는 날이 많았는데 순희 씨가 반찬도 더 챙겨주고 국도 조금 더 퍼줬어요. 아들 같아서요.
그러다 보니 둘 사이에 정이 많이 쌓였죠. 민준이도 순희 씨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순희 씨도 민준이를 자기 자식처럼 아꼈어요. 순희 씨가 카센터로 갔어요. 민준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차에 블랙박스 있잖아. 그거 어떻게 보는 건지 좀 봐줄 수 있어? 누가 우리 차 긁고 갔거든. 민준이가 바로 달려왔죠. 아주머니, 어디 봐요? 하면서요. 민준이는 차 앞 유리에 붙어 있는 블랙박스 본체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카센터 사무실로 들어가서 자기 노트북에 꽂았어요. 순희 씨도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같이 조사하는 형사들처럼요. 아니면 뭔가를 함께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처럼요. 근데 그들이 발굴하게 될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그 순간엔 아무도 몰랐죠. 민준이가 영상 파일들을 쭉 훑었어요. 날짜별로 정리가 돼 있었어요. 어제 날짜 영상부터 찾아봤죠. 주차장 방향 영상을 재생했어요. 차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걷고 시간이 흐르고 근데 아무리 봐도 긁고 간 차가 딱 잡히질 않았어요. 화각이 조금 비껴 있었는지 아니면 긁힌 부분이 사각지대였는지 영 나오질 않는 거예요. 민준이가 이야기했어요. 아주머니, 오늘 거는 잘 안 보이네요. 좀 더 앞에 거 볼까요? 순희 씨가 그래, 한번 봐봐 했죠. 민준이가 날짜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갔어요. 며칠 전 영상들을 쭉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훑어보는 거니까 빨리빨리 넘기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민준이 손이 멈췄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에 뭔가가 나왔어요. 처음엔 민준이 혼자 봤어요. 순희 씨는 민준이 손이 왜 갑자기 멈췄나 싶어서 화면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는데 바로 그때 민준이가 재빨리 일시정지를 눌렀어요. 잠깐만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이상했어요. 평소에 그 밝고 시원시원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굳은, 뭔가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순희 씨가 물었어요. 왜, 뭐 나왔어? 민준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순희 씨가 다시 물었어요. 야, 왜 그래? 뭐가 나왔는데? 민준이는 화면을 보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속으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이걸 보여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모른 척하고 그냥 지워버릴까?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아주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걸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그 짧은 순간에 민준이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결국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주머니,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순희 씨가 더 빨랐어요. 순희 씨가 노트북 화면을 봐버렸거든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순희 씨가 이미 옆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다는 걸. 민준이가 일시정지를 눌렀을 때 화면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니었거든요.
멈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순희 씨는 그 멈춰진 화면을 봐버린 거예요. 그 화면에 뭐가 있었냐고요. 제동 씨였어요. 순희 씨 남편이요. 그리고 제동 씨 옆에 순희 씨가 전혀 모르는 여자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식당 주차장에 제동 씨 차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블랙박스는 모든 걸 다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순희 씨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리를 질렀을까요? 울었을까요? 민준이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그냥 굳었대요. 숨도 멈춘 것 같고, 심장도 멈춘 것 같고, 생각도 멈춘 것 같고, 그냥 그 자리에서 화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움직임도 없이 딱 굳어버렸대요. 민준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주머니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아주머니 하고 한 번 더 불러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준이가 아주머니 옆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서 있었어요. 이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자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자기가 이걸 보여준 것처럼 괜히 자기 탓인 것처럼 느껴졌겠죠. 한참이 지났어요. 아마 몇 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겠죠. 그리고 순희 씨가 입을 열었어요. 지우지 마. 딱 그 한마디였어요. 지우지 마. 민준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아주머니 하고 부르기만 했어요. 순희 씨가 다시 말했어요. 그 영상 지우지 마. 그대로 둬.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떨리는 목소리도 아니고, 우는 목소리도 아니고, 소리 지르는 목소리도 아니고, 아주 차분하고 아주 낮은, 그러나 아주 단단한 목소리였대요. 15년을 같이 살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식당, 일 다 하면서 혼자 다 감당하면서 그 세월이 다 담긴 목소리요. 민준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준아,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 하고 카센터를 나왔어요. 그리고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식당 문 열고 들어가서 주방 들어가서 가습을 켜고 육수 냄비 올리고 그냥 하던 일 했어요. 손님이 왔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방금 전에 그 화면을 보고 나서 속이 불에 타는 것처럼 뜨겁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프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손님한테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책임감이 몸에 밴 사람, 평생 참아온 사람, 그래도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걸 뼈에 새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순희 씨 본인도 잘 모른대요. 손님 받고 밥 퍼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몸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텅 빈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복잡한 것 같고
그 이상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대요. 저녁이 됐어요. 가게 문 닫고 마지막 설거지 끝내고 불 끄고 혼자 텅 빈 식당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울었대요. 소리 없이 울었대요. 어깨를 들썩이거나 소리를 내지도 않고 그냥 눈물이 흘렀대요. 식당 테이블에 두 손을 올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바라보면서 그냥 눈물이 흐르도록 뒀대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1시간? 2시간? 순희 씨도 몰라요. 그냥 울다가 멈추고 또 울다가 멈추고 그렇게 밤을 보냈대요. 그날 밤 제동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전에 잘 자라고 하는 전화였어요. 순희 씨가 받았어요. 응, 나도 잘 자. 그 말하고 끊었어요. 제동 씨는 눈치를 못 챘겠죠. 아내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아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아내가 방금 전에 무엇을 알게 됐는지를. 아무것도 몰랐겠죠. 그게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순희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 자라고 전화하는 그 목소리가. 평소랑 똑같은 그 목소리가. 그날 이후로 순희 씨는 기다렸어요.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인지 아세요?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빨리 왔으면 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서 오면 어서 끝낼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 덩어리를 빨리 꺼내놓고 싶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 순희 씨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민준이는 뭔가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왔는데 평소처럼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가더래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건 아닐까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순희 씨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대요. 얘는 잘못한 거 없어. 얘가 오히려 나한테 고마운 거야. 하지만 그 말을 그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동네 단골 손님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주머니, 오늘 된장찌개 맛이 더 좋은데요? 아주머니, 요즘 좀 힘드신 것 같아 보여요. 얼굴이 좀 수척해지셨어요. 순희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저 괜찮아요. 하면서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동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나 내일 올게. 순희 씨가 대답했어요. 응, 어서 와. 딱 그것만 했어요. 전화 끊고 나서 순희 씨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폭발했을까요? 뭔가를 내던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 내려놓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서 다음날 장사 준비를 했대요. 다음날 육수 재료 손질하고 반찬 담을 통 씻어놓고 내일 뭐가 필요한지 리스트 적고 그냥 평소처럼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소리 지르고 뭔가 부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다음 날이 됐어요. 오전 장사가 끝나고 점심도 지나가고 오후가 됐어요. 제동 씨 차 소리가 주차장에서 들렸어요. 순희 씨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속으로 왔구나 생각했겠죠.
제동 씨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나왔어. 하면서요.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시댁 다녀왔으니까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집에 왔다는 홀가분함이 있었겠죠. 집에 오면 아내가 밥 해줄 테고 쉬면 되고 그런 생각이었겠죠. 순희 씨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표정이 어땠는지는 제동 씨가 읽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순희 씨가 아무 표정을 안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표정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앉아. 순희 씨가 말했어요. 제동 씨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을 거예요. 평소랑 다른 분위기를요. 근데 정확히 뭔지 몰랐겠죠. 그냥 뭔가 좀 이상하다.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 장사가 안 됐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자리에 앉았겠죠. 순희 씨가 카운터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어요. 민준이한테서 받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식당 한쪽에 있는 작은 TV에 카드 리더기를 연결했어요. 제동 씨는 그걸 보면서 뭐 하는 건지 몰라서 그냥 보고 있었겠죠. 화면이 켜졌어요. 영상이 재생됐어요. 제동 씨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순희 씨는 다 봤대요. 처음엔 영상이 뭔지 몰라서 멍하니 보다가 알아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고 그 다음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대요. 순희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영상이 끝날 때까지 그냥 서 있었어요. 영상이 끝났어요. 그때 순희 씨가 말했어요. 봤지? 제동 씨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순희 씨가 다시 말했어요. 나 이 식당 15년 동안 당신이랑 같이 꾸렸잖아.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아픈 날도 힘든 날도 하고 싶은 것 다 참으면서 그렇게 살았잖아. 제동 씨가 여전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한테 할 말 있어? 그 질문에 제동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순희 씨는 그 이후에 무슨 말을 더 했는지 사연에서 자세히 적진 않았어요. 그냥 그날 많은 말을 했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동 씨는 한동안 식당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디 갔냐고요? 모르겠어요. 순희 씨도 처음엔 어디 있는지 몰랐대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가끔 받으면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대요. 동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주머니, 아저씨는요? 요즘 안 보이네요. 순희 씨가 대답했어요. 좀 쉬러 갔어요. 그 대답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 대답인지요. 민준이도 그 사이에 뭔가를 눈치챘을 거예요. 아저씨가 없어졌으니까요. 근데 민준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와서 밥 먹고 아주머니, 오늘 찌개 맛있어요. 하고 가고 그것만 했어요. 그게 민준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겠죠. 그리고 그게 순희 씨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했을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몇 주였대요. 몇 주 동안 제동 씨가 없었대요. 그 시간 동안 순희 씨는 또 혼자 식당을 운영했어요.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어요. 왜 내가 이걸 또 혼자 해야 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노가 좀 가라앉았대요. 가라앉고 나서 남은 게 뭐였냐면 슬픔이었대요. 분노보다 더 깊은 데 있는 그 슬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 사람 믿고 살았는데, 라는 그 서러움이요. 밤에 혼자 식당 문 닫고 나서 어두운 주차장에 서 있으면 별이 보였대요. 그 별을 보면서 순희 씨가 생각했대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몇 주가 걸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동 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이 되세요? 한 달 가까이 어디선가 지내다가 다시 나타난 남편의 모습이요. 말라 있었대요. 얼굴도 많이 빠지고 눈빛도 달라져 있었대요. 예전에 그 태평하고 눈치 없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많이 가라앉은, 뭔가 많이 생각한 사람의 눈빛이었대요. 제동 씨가 말했어요. 나 다시 일해도 되겠어? 순희 씨가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대요. 일하려면 제대로 해. 그게 다였어요. 그게 순희 씨가 한 말의 전부였어요. 제동 씨는 그날부터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달라졌어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무거운 거 나르고 배달 다니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 이후엔 달랐어요. 아침에 순희 씨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시장 보는 것도 같이 갔어요. 주방 청소도 했어요. 손님한테도 더 친절해졌어요. 순희 씨가 뭔가 말하면 바로 했어요. 토 달지 않았어요. 의견 충돌이 나도 순희 씨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15년이 됐어요. 순희 씨가 사연 끝에 이렇게 썼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차에 기스낸 그 사람한테 고맙기도 해요. 그 사람 덕분에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됐고,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그 영상을 보게 됐고,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우리 남편이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 사연을 읽으면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차를 긁고 간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나비 효과를 만들었는지 평생 모를 거예요. 그냥 주차하다가 실수로 옆차 긁고 도망간 거겠죠. 근데 그 사건이 순희 씨의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 어쩌면 제동 씨의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블랙박스? 그냥 사고 났을 때 증거 남기려고 달아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것까지 담고 있었을 줄이야. 그리고 민준이. 그 청년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그 어색하고 힘든 순간을 묵묵히 견뎌줬던 그 청년은요. 지금도 그 동네 카센터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카센터를 차렸을까요? 아마 순희 씨 식당은 지금도 그 단골이겠죠. 여러분, 저는 이 사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순희 씨가 그 영상을 본 직후에 한 말이에요. 지우지 마. 그 말이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충격적인 걸 보면 오히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못 본 걸로 하자. 그냥 지워버리자. 모른 척 하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편한 선택이니까요. 근데 순희 씨는 지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인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제동 씨가 다시 왔을 때 순희 씨가 한 말이요. 일하려면 제대로 해.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조건부긴 하지만 그래도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왜 받아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라면 그냥 보내버렸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순희 씨는 달랐어요. 이미 함께 15년을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이 식당을 같이 일군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게 사랑이에요. 거창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멋있는 사랑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이 사람 옆에 있기로 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옆에 누가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 제동 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나서야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식당이, 이 일상이,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그걸 너무 늦게 알았고, 너무 힘든 방식으로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해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나서야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리셨으면 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 한마디 해주세요. 고마워. 혹은 수고했어. 혹은 내가 더 잘할게. 뭐든 좋아요. 그 한마디가 15년 뒤에 돌아볼 때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 될지 몰라요. 순희 씨는 지금도 그 식당을 하고 있대요. 제동 씨랑 같이요. 남편이 이제는 새벽에 먼저 일어난대요. 시장도 같이 가고 청소도 하고 무거운 것도 척척 날라준대요. 순희 씨 말이라면 뭐든 잘 들으면서요. 그리고 순희 씨가 사연 마지막에 이렇게 썼대요. 그 카센터 청년 민준이는 이제 그 동네에서 자기 카센터를 차렸어요. 아직도 우리 식당에 밥 먹으러 와요. 가끔 그날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쑥스러워하면서 웃어요. 그 청년 덕분에 우리 부부가 살았어요. 네, 그래요. 어떤 사연은 이렇게 끝나요. 긁히고, 들키고, 부서지고,
그리고 다시 붓고. 그게 부부의 이야기예요. 그게 삶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닿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우리 남편이랑 비슷하네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도 순희 씨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참 다행이다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든 다 좋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조그맣게 남아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어요. 블랙박스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꼭 차 안에 달린 기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도 블랙박스가 있어요.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했던 행동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남긴 기억들, 그것들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재생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잘 살아야 해요. 나중에 블랙박스가 재생돼도 부끄럽지 않게 그냥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해요.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가슴에 뭔가 남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순희 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혼자 감당하면서 그래도 식당 문을 열고 손님한테 웃으며 인사하고 마지막엔 남편을 다시 받아들인 것.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아무 말 없이 다 감당하면서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요. 우리 엄마일 수도 있고, 우리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오늘 한 번 더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더 듣고 싶으시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버튼 하나 누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저한테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구독 눌러주실 때마다 아, 이 이야기를 더 해야겠다.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야겠다. 그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저 다 읽어요. 진짜로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에 공감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다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돼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연이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하시니까 그때 우리도 헤어질 뻔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떠오르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댓글에 살짝 적어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사연 보내주셔도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이 있어서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도 이렇게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혹시 옆에 누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잘해주세요. 그 한 번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